자, 14, 15, 16. 이거는 한 책에서 쭉 가져온 걸 그냥 세 개로 분절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쭉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 독해도 원래 하나씩 다 잘라서 봤잖아. 안 그러고 그냥 교과서처럼 이렇게 다 한 번에 볼게요. 안 중요해요, 사실.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맞다. 너네 내가 저기 중간에 오탄에서 프린트가 잘못됐어. 근데 다시 교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럼 니네 또 다시 옮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B5로 붙이실 수 있게 일단 임시본을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쪽 펴보세요. 이 35쪽에 내가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14번 지문 내용이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이실 수 있게 차 이게 낫지 않아요? A4 용지로 주면 여기 뭐 낑겼을 때 불편할까봐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예, 괜찮아요? 이따가는 여기는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갈게요. 그 뒤부터 아예 쭉 아니야. 그것만, 딱 그 부분만 오타야. 그 부분만.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려다 니네 번거로울까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거 그냥 풀로 붙이면 돼요. 이따 붙일 시간 드릴게요, 이따. 자, 일단 쭉 14번 질문부터 지문 분석만 이렇게 올 거야, 갈 거야. 자,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unconsciously. 모든 사람은 다 저절로 본능적으로 분류하고 일반화를 해요. 항상.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뭐 예를 들면 너네 인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범주가 쫙 있잖아요. 그죠? 명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그래서 편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깨우쳤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야. 일반화를 하고 범주화를 하는 거. 알겠지? 자, 안 그러면 니네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충남에 있는 대학교랑 서울에 있는 대학교랑 가치가 같았다면 오늘 너는 여기서 굳이 이렇게 개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function. 왜냐면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러한 분류와 그다음에 일반화는 우리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있어서 이 범주화와 일반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라는 거야.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개별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걸 다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화와 일반화는 인간의 생각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본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까 싶었는데 6번에 잘 보시면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 like all the other instincts in this book. 그래서 이 책에서 묘사했던 모든 다른 본능들처럼 이러한 일반화를 하려는 본능의 이 유용함과 필요성은 또한 디스톨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이 6이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주화와 일반화가 생각의 구조를 부여해서 우리가 용이하게 해준다. 이건 그냥 빌드업이었고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세상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잘못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반전됩니다. 하지만 일반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부정서술이에요.
일반화의 오류죠, 이게. 그래서 7부터 9를 한꺼번에 연결하면, 그래서 우리는 잘못 묶을 수도 있다. 잘못 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부정적인 싸잡는다 그러잖아. 싸잡아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또 뭐라고 감히 추정할 수 있냐면 모든 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카테고리에 있으면 다 똑같다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 다 싸잡아 놓으면 얘는 다 그런, 예를 들면 무슬림 하면 무슨 생각나? 무슬림 하면 이제 우리랑 너무 먼 민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뉴스에서 보는 건 맨날 IS, 뭐 하마스, 테러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니까 이슬람 애들은 테러를 맨날 일으키는 나쁜 민족 이렇게 얘기한다 치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테러를 일으킨 애들이 무슬림 쪽이었던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을 거라고 감히 추정해 버린다는 거 알겠지? 자, 그다음에 9번.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운한 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바로 결론에 점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냥 감히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범주에 넣어서 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해버리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지 편향이죠, 인지 편향.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미국 애들은 다 어떨 것 같아? 성적으로. 성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좀 폐쇄된 경향이 좀 있고 보수적이고. 미국은 좀 어떤 것 같아? 성적으로. 개방적인 거죠. 아니야, 미국 애들 개보수적이야. 미국 애들도 엄청 보수적이야. 개방적인 애들만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서 그런 거지. 서양 애들도 충분히 보수적인 애들 엄청 많아. 특히 저기 청교도 애들은 뭐 여자애들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너 개방적이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once again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요거 요 두 번째 단락에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 왜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면 추가 정보가 나와요. 추가 정보. 무슨 추가 정보가 나오냐면 미디어가 이 본능의 친구래. 그러니까 저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미디어가 이 본능의 친구라는 건 그럼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 어떻게 한다?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misleading이 돼 있잖아. The misleading generalizations and stereotypes act as a kind of shorthand for the media. shorthand은 약칭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를 가리키는 약칭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한다. 뭐 고정관념과 일반화가 잘못된 일반화와 고정관념이. 그래서 우리 대중매체는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길로 여기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잘못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here are just a few examples from today's. 예를 들면 시골, 중산층, 슈퍼맘은 일도 하면서 애도 키우는 그런 사람이고 그 조직폭력배죠. 이런 자극적인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범주화잖아. 그러니까 슈퍼맘 하면 다 그냥 엄마를 다 뭐로만 보는 거야? 육아랑 일을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다 묶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자, 대중매체가 잘못된 일반화의 경향을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 서술입니다.
자, 13번부터 When many people become aware of a problematic generalization, it is called stereotype.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일반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번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인종과 성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이핑 그 고정관념화를 하죠. 내가 그때 그래서 예시를 든 게 거잖아. 택시나 버스나 대리기사가 오는데 여성이면 우리도 모르게 흠칫 놀라는 거죠. 뭐지? 왜 여자가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든가. 남자가 간호사인 경우 거의 못 봤죠. 비뇨기과 빼고. 그죠? 내 친구가 지금 남자인데 간호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게 이제 특히 성이랑 인종이라는 거지. 그리고 왠지 뭔가 흑형은 뭔가 운동 잘할 것 같고 R&B 잘 부를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그리고 동양 애들은 왠지 수학 잘할 것 같고 그런 게 다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그래서 these cause many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일으킨대잖아. They are not the only problem.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일반화로 일어나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다라는 거야 사회 전반에. 그래서 잘못된 일반화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죠. 그래서 13부터 15 잘못된 일반화로 굳어진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 부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일반화는 즉 잘못된 일반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한다?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전혀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인지 편향인 거죠. 내가 믿는 세상이 맞다라고 감히 확신해 버리는 거. 자, 그래서 14번 지문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래서 14번 지문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화의 오류죠. 그래서 고정관념. 흑인 남성은 다 노래 잘 불러? 동양 애들은 다 수학 잘해? 전 못해요. 저는 수학 못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운전 잘해? 아니 그지같이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죠? 저게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제 15번 지문. 바로 15번. 쭉 넘어가면 돼. 15번 지문 분석 피면 돼.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그냥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 Country stereotypes.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이잖아. 특히 성이나 인종과 같은 고정관념.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고정관념이야. 국가 고정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자, 인도 하면 뭐 떠올라요? 카레, 뭐 지저분한 거, 그리고 대기질 안 좋은 거, 그리고 저기 쓰레기 막 도처에 깔려 있는 거, 안 좋은 것만 다 떠오르죠. 그리고 인구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스테레오타입, 이게 다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그래서 country stereotypes, 국가 고정관념은 보통 fall apart가 뭐냐면 떨어져서 쨍그랑해서 다 깨져버리는 게 fall apart. 산산조각 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고정관념은 깨질 수 있다. When you look at the huge differences, 엄청난 차이점을 알게 되면 within countries, 국가 안에서 인도 사람들은 다 손 안 씻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뭄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 잘 씻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and equally huge similarities, 엄청난 유사점을 between countries on the same income level. 나라는 다른데 똑같은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지만 같은 사람끼리 비교했더니 같네? 이런 거지. 그래서 인도의 뭄바이 대저택에 사는 부자랑 이재용이랑 비교하니까 똑같네? 이런 거. 알겠지? 그리고 인도에 못 사는 사람이랑 우리나라 차상위 계층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같을 거라고 믿었던 애들끼리 다르고 다를 거라고 믿었던 애들끼리 같았을 때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지?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Huge differences within countries랑 huge similarities between countries. 그래서 특히 여기 within이랑 between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remember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ooking pots of families on level 2 in Nigeria and China. 자, 나이지리아랑 중국은 저 엄청 외딴 섬급의 완전 다른 나라잖아. 안드로메다급으로. 자, 이 레벨 2는 지금 일단 이 지문에서는 소득 수준을 레벨 1부터 레벨 4로 나눈 것 같아. 레벨 2면은 4가 이제 제일 잘 사는 거니까 중위층보다 살짝 못 미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레벨 2 수준의 나이지리아랑 차이나 사이에 유사성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또 봤더니 If you saw just the picture from China, you would probably think 중국에서 온 사진을 보고 이게 얘네가 물을 끓이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그 산발이 위에 그거 냄비 올리고 거기다가 불로 끓여가지고 얘네는 차 만들어 먹는 거구나. 그게 중국의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왜? 응, 응. 그래? 응. 아니요. 봤으면 됐어요. 지금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이거는 그냥 흐름 안 끊고 쭉 읽어볼게. 그래서 no, 아니라는 거야. 중국은 저렇게 하니까 저건 중국의 문화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뭐 하다? 레벨 2 수준인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레벨 2랑 중국 레벨 2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였던 거야? 소득 수준이었던 거야. 소득 수준이 결국은 similarity였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니면 어디든 간에 사람들은 또한 요리를 여러 방식으로 해. 자, 여러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뒤에 내가 봤을 때 저 빈칸 추려내면 딱 좋죠. 그지?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끓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냄비에다가 물 끓이고 차 만들어 먹는 거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뭐야? 소득 수준 레벨 2인 애들의 생활 양식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when someone says that an individual did something because they belong to some group.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쟤네가 그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래? Take care. 조심하래.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are there examples of different behavior in the same group? 그래서 같은 그룹의 내에서 다른 행동의 예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룹 사이에서의 같은 행동은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 편드는 거야? 이거 편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도 범주화의 오류인 거지. 그래서 국가 고정관념. 국가 고정관념은 집단 내 유사성과 집단 간 차이점에만 집중하면 생길 수 있는 범주화의 오류인 거죠.
그럼 15번 질문 끝났죠? 15번 질문은 결국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범주와의 오류인 거야. 자, 그래서 4부터 6까지 보면 특정 인간의 행동은 집단 내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 그 말은 뭐예요? 타 집단과 유사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보편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 8, 9 정리하면 그래서 특정 집단, 그러니까 소위 해서 범주죠, 범주.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특정하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쉽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가장 양대 거대 양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힘의 정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다 따라가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조차도 이러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진보적인 정치적 스탠스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적인 정치적 스탠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완전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그 예시를 드는데 국가 간의 이제 스테레오타입.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큰 대륙인 거 아시죠? 아프리카 엄청 커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거대한 대륙인데 무려 54개의 국가로 구성되면서 인구는 몇이야? 10억이야. 전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모든 생활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해도 어쩔 수도 있다는 거야. 생활 형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번화가에 살고 있는 흑인은 뭐 앙골라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의 아들과 생활 양식이 다를 거 아니야. 남아공의 부촌에 있는 애는 서양 애랑 조금 비슷하게 살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좀 반대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큰 아프리카를 근데 우리는 다 싸잡아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맨날? 옛날에 식민 지배당했던 애들, 그리고 야만한 국가, 아직 개발이 덜 된 애들. 그래서 니네 막 아프리카 하면 뭔가 아직 얘네 뭔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럴 것 같잖아. 아니야, 전혀 안 그래. 뭐 예를 들면 가나라든가 우리가 그냥 축구로만 접해봤던 국가들, 가나,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 있지. 이런 데는 뭔가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쟤네도 도시화 다 됐고요. 핸드폰도 다 써요. 아이폰, 갤럭시 다. 근데 얘네를 싸잡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말리아나 가나나 튀니지 얘네들 다 생각해 보면 결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제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소말리아의 문제, 가나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소말리아 여기에 해적 떠가지고 막 뭐 난리 나고 인권 문제 생겼다고 해서 아프리카는 맨날 쟤네는 맨날 저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저기 이슈가 내전이잖아요. 내전이나 뭐 쿠데타 이런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이 덜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나라의 문제, 뭐 차드의 문제, 중앙아프리카의 문제, 코트디부아르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싸잡지 말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볼라가
라이베리아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시에라리온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케냐의 관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잘 봐. 라이베리아랑 시에라리온이 아프리카 국가 이름인데, 뭐 잘 살진 못하기로 당연히. 그리고 케냐는 세렝게티 있잖아. 여기 관광업 좀 잘 되거든. 케냐가 나름 좀 아프리카에서 좀 잘 나가, 관광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많이 가, 여기. 근데 어쨌든 런던에서 테헤란은 이게 영국에서 이란이라는 거거든. 영국에서 이란 개 멀어 보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터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케냐 여행을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딱 정확한 거 하나 있다. 칭따오 있지. 칭따오 이번에 문제 터진 거 알아요, 혹시? 칭따오 그 맥주 공장의 하청업체 직원이 거의 맥주 그 만드는 데다가 오줌 뭐 그 사진 올라왔잖아. 지금 맥주가 칭따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맥주 54% 급감했대. 이해돼? 칭따오에서 심지어 그게 해외 수출용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공장이래. 그러니까 중국 내수용이래 심지어. 근데 이제 심지어 올 가능성은 아예 그럼 0%잖아. 칭따오 말에 따르면. 그리고 문제는 그럼 칭따오만 급감하든가 칭따오를 포함한 뭐 하얼빈 막 이런 맥주도 있잖아. 그거 다 매출 54% 감소. 이해됐어요? 이거 딱 그 얘기죠. 칭따오에서 누가 오줌 싸? 야, 중국산은 절에서 마시면 안 된다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스. 알겠지? 이게 그 얘기야. 칭따오가 문제인 거지. 왜 중국산 맥주 다 박살내냐는 거야. 그럼 그렇게 치면 우리 그때 일본 불매운동 했잖아. 18년도, 19년도 그쯤에. 그때 유니클로였던 것 같은데? 그 광고 자극적으로 하는 거. 유니클로가 그 해가지고 우리 불매했는데 거기서 개 피본 게 아사히잖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원래 아사히 맨 위에 있었거든? 늘? 그러고 나서 아사히 맨 뒤에 처박혀 있었어. 편의점 갈 때마다. 아사히 그때 매출 70% 급감했어. 그러니까 일본 거 다 불매한다. 근데 내가 알기로 아사히도 좀 뭔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같이 불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린 그렇게 범죄와 오류를 범한다는 거야. 뭐 일본 불매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건 아니죠. 논리적인 건 아니고요. 칭다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하얼빈은 왜 참았냐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백마고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고3 애들 뭐 1등급에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백마고 봐 공부 저 더럽게 못하는 애들. 야 영어 하나만 1등급이 안 나왔는데. 근데 서울대는 2명 붙었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갖고 와? 서울대는 2등급 나와도 갈 수 있거든. 0.4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럼 서울대 2명이나 보냈으니까 그럼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랑 1등급 한 명도 없다라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평가가 확 바뀌네. 범주와의 오류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제 이해 확 됐죠? 자, 끝냈습니다. 자, 11, 12. 아프리카는 일반화, 범주화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대륙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프리카에 대해 일반화된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거 왜 그래?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 앞 지문에서.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러고 있어? 고정관념은 뭐니까? 마인드 블로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알겠지? 왜? 마인드 블로커니까. 고정관념. 그래서 아프리카 특정 국가에서 일어난 일로 아프리카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16번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은 다 하셨죠? 네. 16번 지금. 제가 줬구나. 자, 16번. To avoid getting your leg crushed in an elevator. 엘리베이터에서 다리가 짓눌리는 걸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실수들을 범하는 걸 피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stay open to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된다. 너의 경험이 항상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에 오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의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너 귀납법 알지? 수학적 귀납법 배우니까 알 거야. 귀납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n을 1에다가 넣고 2에다가 넣고 3에다가 넣고 4에다 넣었더니 규칙성은 n-4라는 규칙성이 나오는구나. 이게 귀납법이잖아. 자, 귀납법의 문제가 뭐예요? 귀납법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뭘까요? 999에 갔는데 갑자기 이 패턴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를 봤더니 다 황금색이네? 소는 다 황금색이구나 하고 미국을 갔는데 검은 소가 있어. 그럼 방금 그 문제는 폐기돼야 되죠. 그지? 그래서 이 지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법의 오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고 내가 생각한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 공부는 다 하고 세원? 세원이 안 됐구나. 세원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죠? 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4번 120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잠깐만. 세원 18개죠? 네. 거긴 6개씩 해주세요. 네, 6개. 자, 일반적이지 않다. Be cautious about generalizing from level 4 experiences to the rest of the world. 자, 레벨 4지.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다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레벨 4죠. 그러니까 레벨 4 생활 수준 4단계의 경험으로 나머지를 다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가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if it leads you to the conclusion that other people are idiots. 야, 레벨 4로 보면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 튀니지의 집의 모습이 미친 거잖아. 집을 짓다 만 거잖아. 벽돌을 반만 쌓은 거잖아. 그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건축업자가 도산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지? 자,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전부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튀니지를 방문한다면
이 나라는 너가 발견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 4단계 다 있대. 그럼 티니지도 4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잘 사는 사람은 4단계일 거 아니야. 그지? 물론 명수는 적겠지만. 어쨌든 이 튀니지라는 나라가 못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해서 얘네가 4단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네는 1단계부터 4단계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you might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요. 그래서 houses that were half built 절반으로 지어진 집들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데 여기 like this one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진이 있었나 봐. 그지? 그래서 belonging to the Sally family who live in the capital Tunis. 튀니지 수도에 사는 살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래. 뭐 사진 보여줬어 이것도? 어쨌든 뭐 그냥 상상하면 돼요 그러면. You might conclude that Tunisians were lazy or disorganized. 그래서 레벨 4 입장에서 보면 절반으로 지은 건 뭐야? 뭐야 이 멍청한 새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무조건 열등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내가 생각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애들이 수학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 있잖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A부터 B까지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하면은 꼭 놓치는 거 하나 있잖아, 무조건. 그지? 이런 애들 이제 그런 거 많이 틀리겠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9번. 8번까지 쭉 했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사는 사람이 마브룩, 이제 자기 아내 자밀라가 있는데 얘네 다 정원사고 빵집을 운영한다잖아. 그러니까 중산층이고 서민층이잖아. 그지? 이 서민층들이 most of their neighbors, 그러니까 자기 주변 대부분의 이웃, 자기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웃이 다 절반만 지어진 집에 산대. 근데 이게 레벨 몇이래? 레벨 2, 3에서 전 세계 다 있는 형태래.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저거는 만약에 스웨덴에서 집을 저렇게 지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저거는 뭔가 건축에 문제가 있거나 건축업자 짓다 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스웨덴에선 가능하겠지. 레벨 4니까. 이거 맞아 틀려? 아닐 수도 있죠. 왜요? 우리가 15번 질문에서 배웠잖아요.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다 OX. X.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글로벌하게는 다 타 집단과 유사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럼 스웨덴의 레벨 2는 절반을 줄 수도 있죠. 어디? 은행이 없으면. 은행이 없는 외진 곳에서 산다 칩시다. 근데 레벨 2야. 진짜 외딴 곳에 살아. 그럼 집 저렇게 짓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흙으로 지은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자연인 같은 분들 생각하면. 그지? 그러니까 앞에 15번 질문 계속 내용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어, 뭐라고 적을까? 무조건 열등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심지어 레벨 2, 3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이 생각한 기준과 다른 보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보지 못했던 요소는 결국 뭐예요?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보편성.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번 질문 이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왜 레벨 2, 3, 그러니까 2,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왜 절반으로 지은 집으로 다 살고 있지? 이런 거야. 왜지? 스웨덴에선 이렇게 하면 욕 처먹는데 왜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이제 12번부터 쭉 얘기를 하죠. The Sallys, 살리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living in similar circumstances, 다 유사한 환경에서 산대.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오히려 앞에서는 이디엇이라 했죠. 저 멍청한 새끼들, 뭐 집을 왜 이렇게 절반을 짓다 말아 이 게으른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현명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이거 그냥 좀 풀어서 써줄게. 이해하기 쉽게. 티니지의 짓담한 집은 짓담한 집. 스웨덴의 관점에서는 멍청한 문화라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일부러 길게 풀어서 쓰냐면 서술형 나올까봐 이해시켜줘야 돼서 반박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나름 이런 반박 내용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반박이 뭐야? 스웨덴의 외진 곳의 소득 수준 이의 가족의 집이 뭐라고 하면 돼? 집담한 집이라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이게 여기 없어. 그래서 나라면 이걸로 서술형 낼 것 같아. 이걸 따로 이렇게 이제 문장을 쭉 쓴 다음에 이걸로 이제 반박거리로 너네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스웨덴의 외진 곳에 소득 수준 2의 가족의 집이 집담한 집이면 이거면 방금 얘기하는 사람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른 요소가 뭐였냐? 자, 16부터 22. 소득 수준 2, 3에서 가족들은 종종 뭐가 없대? 은행을 못 간대. 근데 스웨덴은 은행을 잘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외진고 은행을 못 가면 그죠? 은행을 못 가면 짓다 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은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금도 못 하고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 돼. 그러니 얘네가 그럼 만약에 집을 더 잘 짓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집에다 쌓아 올려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가 취약해지겠지. 그래서 그 대신에 그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살리 가족은 벽돌을 사가지고 어떻게 결국 그 가치가 왜냐면 벽돌은 그냥 벽돌로 이제 가치가 굳어지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거나 그럴 염려가 없죠. 가치가 굳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벽돌을 사면 어떻게 돼? 벽돌도 쌓아놔야겠네? 그럼 이것도 누가 훔쳐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만 짓는 거죠. 그럼 어때? 은행을 가야 된다는 압박도 필요 없어지고 벽돌을 쌓아서 모아야 된다는 압박도 사라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집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반만 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쌓아 올라가면 벽돌이 훔쳐갈 염려도 없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다. 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네. 그지? 알고 보니까 반만 지었던 거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봤으면 오히려 현명한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음,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행위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저 멍청한 짓을 왜 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 애들이 가난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현명하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관점을 수용하여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14부터 16번 지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딱 두 표현.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14부터 16은 다 우리가 일반화하고 범주화하는 그 본능이 뭐라고 생각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거 만약에 찾았으라고 하면 너 뭐라고 할래? 각각 두 단어씩. 응, 응. 난 이렇게 생각해. 엄밀히 말하면 한 단어긴 한데 마인드 블로커라고 했잖아. 그지? 왜? 새로운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버린 거야. 팅 하고 튕겨내버린 거지. 그럼 해결책은 뭐야? 스테이 오픈 그 앞에 있지 않았나? 스테이 오픈 써있잖아.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14부터 16번 다 요약하면, 한 줄 요약하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 그런 오류에 빠져서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이제 인구 없다고. 우리 이제 데려와야 돼. 근데 지금 인구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가 어디야? 무슬림밖에 없어.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 다 줄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차피 데려올 건 애초에 아프리카밖에 없는 거야. 아프리카랑 동남아. 그죠? 근데 걔네를 데려오려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준비 안 됐거든, 우리. 알겠지? 무슬림 보면, 솔직히 나도 무슬림 좀 무서워. 일본 도쿄 여행 갔을 때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편견만 더 세게 생겼거든, 난. 그때, 나 너무 짜증났어, 그때. 걔네 보고. 솔직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맞아, 나.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나치가 왜 유대인 학살했겠어? 까놓고 얘기하면. 유대인은 다 나쁜 놈이야? 유대인이 물론 독일 애들 경제적으로 좀 빡세게 군 건 있겠지. 지금 이 전 세계 자본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굴리니까. 너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 다 유대인이 굴려. 유대인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나도 너 나이 때 유대인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 근데 유대인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민족 이름이고요. 우리가 보통 Jew라고 하잖아, Jew. Jewish. 이런 유대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쪽 이스라엘 쪽 살고 있는 애들 다 유대교 쪽 사람들이라 보면 돼.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유대 쪽이라 했나? 아무튼 유대인 출신의 돈 많은 사람들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주류에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썰이 있거든. 뭐 특히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있잖아. 뭐 그런 썰이 있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왜 그러니까 그러면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고 하기 전에 왜 그럼 독일의 엄청나게 압도적인 숫자의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그런 유대인 학살을 찬성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족 일부 소수의 한 몇만 명, 몇천 명이 서울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쳐. 그랬더니 총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조선족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럼 우리 다 열광하지. 아, 조선족이 우리나라 자본 다 잠식하고 있다. 알고 보면 통계적으로 봤더니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억울하게 다 죽는 거잖아.
근데 그런 오류가 또 생기지 않으리란 법 있냐고.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이고 교훈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한꺼번에 그냥 14번 지문 맨 앞에 있죠. 지문 정리. 지문 정리 제가 이거 아마 내가 지웠을 텐데 지문 정리. 지웠네. 자, 지문 정리에다가 그냥 14번 맨 앞에 지문 정리 이렇게 쓸게요. 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다른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려 노력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함양해야 한다 라고 해볼까요? 자, 이게 이 지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이랑 어휘는 좀 빠르게 볼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잡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안 잡을게요. 자,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잖아.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자, 이 being은 지금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자리잖아. 그래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자,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 준동사죠. 그래서 necessary, 투부정사는 지금 부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magine if we saw. 자, if하고 saw 했네. 이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그냥 좀 써놓을게. 전치사 그리고 거기에 동명사 인 거죠. 민수 다 했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unique, 개별적이다 라는 거니까 distinctive라고 쓰면 되고. 합격했어? 좋습니다. 그 문장도 다 했어요? 오케이. 그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그냥 14번 지문 분석까지만, 문장 분석까지. 자, 그리고 가정법 우쿠슈마라 했지? 그래서 여기 would 써 있는 거 가정법 때문에 그런 거고.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describe는 세상을 묘사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interpret 같은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interpret 무슨 뜻이야? interpret는 해석하다라는 뜻이야. 세상을 이해하다. 자, distort는 왜곡하다니까 mislead 쓰면 되겠죠? 호도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동사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or countries that are 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it can make us assume. 이것도 사역동사. 그리고 everyone in one category is similar. 다 유사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단어가 이제 핵심이겠지? 중요해서 잡은 거고. 자, jump to conclusions. 이것도 사역동사죠. 현우야, 수업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 빨리 이렇게 넘어갔지 알겠지? 내용만 알면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용 서술형 아니면 이거 있지? 짜깁기 해가지고 길게 지문 뺀 다음에 그 복합형으로 하나는 객관식 하나는 서술형. 아니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선직 개길게 해가지고 시간 뺏는 거. 난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봐. 내용만 이해하면 돼. 자, 뭐라고? 왜냐면 없어, 낼게. 베이스는 이거 뭐뭐에 기반할 분사구문 아닙니까? 뭐뭐에 기반을 둬서. 그리고 unusual. unusual은 이제 특이한, 기이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unique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간만에 extraordinary 하나 잡아볼까? extraordinary. 자, 이 정도만 잡아볼게요.
사실상 오늘 완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다음. 저건 중요하지. The instinct's friend. 저 뭐야? 미디어는 이 본능의 친구다. 이거 의미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죠. 악화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강화, 악화 이거와 관련된 단어 다 잡아드릴게요. 강화니까 이제 reinforce라고 쓰면 되고 강화는 악화는 뭐라고 하면 돼? aggravate라고 하면 돼. 알겠지? 악화시키다. 강화하다, 악화시키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악화시키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isleading, 잘못된 일반화, 호도하는 일반화라고 하면 되고, 자, 요거 콤마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problematic generalizations,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generalization, it is called stereotype. 홀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쓰였을 때 뒤에 요거 보어예요. 목적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these causes many very important problems.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잖아. 그래서 심각한이라는 뜻에서 severe. 그다음에 serious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They are not the only problems.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이미 사회 전반에 고정관념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연하면 영어로 외워야겠죠. 만연하다 영어로 뭐예요? prevail 쓰시면 돼요. caused는 앞에 있는 problems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15, 16은 다음 주 화요일에 그냥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완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워크북 다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워크북은 제가 쪽수 써놓을게요. 알겠지? 통통도 맞춰서 해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